과수농가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군수 황선봉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과수 동해와 우박 피해 발생에 이어 과수 화상병까지 발생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수농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인근 타 지역에서 지난 5월 28일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의회와 능금농업협동조합과 함께 긴급 협의를 하여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지출하여 5월 31일 제4차 특별방제를 위한 약재를 배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6월 4일 우리 지역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첫 발생하게 되어 정말로 애석한 마음입니다. 과수농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부득이 지난 6월 7일 과수 화상병 차단과 사전 방제 조치 이행 명령을 발령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과수 화상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추가로 예비비 3억 2천만 원을 지출하여 5차 방제 약재를 긴급 배부하는 한편 또한 정밀 예찰을 위해 전문 예찰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세심하고 촘촘한 예찰 활동과 다른 과수농가 방문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예산군의회 그리고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과 함께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장 김경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6월 4일 날 오가면 분천리 사과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을 하였고 행정명령 6대 핵심 과제 중 첫 번째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이유는 과수 농가분들의 접촉을 피해서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에게 이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알코올 70% 조제 방법과 그리고 락스 20배액을 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예산군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과수 화상병과 화상병의 병직 및 증상, 예찰 방제 절차, 그리고 예산군 과수 화상병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 화상병입니다. 과수 화상병이란 병이 발생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여 화상병이라고 하고 전염원은 수정벌, 파리류, 곤충류 및 새에 의한 전염과 전정가위, 비, 바람 등 상처로 전염이 됩니다. 기주 범위는 사과, 배, 비파, 모과, 살구, 자두 등 장미과 39속 180여 종의 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에서 발생이 되고 피해 정도는 심할 경우에는 나무 전체를 고사시켜서 폐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의 병원 세균은 어위니아 아밀로보라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생장 저고는 25에서 27도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발생 시기는 주로 5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의 그 왼쪽 사진이 그 어위니아 아밀로보라라고 하는 병원 세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6월에 사과와 배 과원에서 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주로 배에서 천안과 안성 지역 등에서만 국한돼서 발생이 되던 것들이 2018년도에는 충주, 제천, 원주 지역 등 사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익산, 진천, 아산 등 신규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2021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231농가 107.7헥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외국 발생 현황입니다. 1780년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발생이 되었고, 일본, 유럽, 영국 등 40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병직 및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든 꽃은 수침상이 되고 쭈그러든 후 흑갈색으로 변해 떨어지거나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인맥을 따라서 흑갈색의 병반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든 잎은 말리고 쭈그러들어 보통은 가지에 매달려 있고요. 병든 가지의 수피는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물러졌다가 후에 위축되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잔가지의 끝부분은 구부러짐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궤양 병반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든 가지의 수피를 쪼개서 보면 짙은 색으로 함몰된 채 말라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균 분출액은 공기와 접촉을 하면 갈색으로 변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과실에서도 세균 분출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 화상병 발생 과원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흑갈색의 이러한 연맥을 따라서 흑갈색의 병반이 보이는 이러한 증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찰 및 방제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의심주에 대한 시료를 의심주가 보이면 의심주를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간이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시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세균을 분리해서 PCR 진단이 나오면 이때 이제 확진이라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공적 방제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발생 과원 접근 금지 통제선을 설치를 하고요. 다음은 발생주를 기점으로 반경 100m 방제 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군은 처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과원에 대해서만 매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이내에 반경 100m 안에서 2차적으로 다른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되면 그 2차적으로 발생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를 설정을 해서 모두 매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령 및 근경을 조사를 하고 굴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매몰 작업을 하고요. 방제가 완료가 되면 발굴 금지 표차를 설치를 해서 3년간은 기주식물은 식재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과원에 매몰에 사용되었던 장비는 전부 이렇게 다 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공적 방제 매몰지는 3년간 기주식물 식재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 배를 포함해서 모가, 비파, 자두, 살구, 매실 이런 것들은 다 식재가 안 되고요. 대신
대파작물인 콩, 무, 배추, 뭐 고구마, 인삼, 또 과실 중에서는 포도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보상금에 대한 산출 기준은 품종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품종이 사과냐, 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10년생이냐, 20년생이냐, 5년생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수확 전이냐, 수확 후냐, 또는 정원수라는 것은 수분수나 기주식물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근경, 그리고 시바르당 주스가 몇 주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의 산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 과수 화상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오가면 분천리 과수 사과 농가에서 화상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진단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의심주는 바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상병 의심주는 절단 후에 임시로 매몰 처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고 저희가 6월 5일부터 공적 방제로 추진을 해서 매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매몰이 완료가 된 후에 발굴 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그 의심 시료를 채취를 하고 간이진단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심주는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리고 당일날 인편으로 저희가 농진청으로 시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저희가 전 과원에 대한 의심주 수량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원에 대한 그 수량도 저희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주는 절단을 해서 생석회 도포 후에 매몰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확진 전 임시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이제 확진 통보가 나오고 나서 사과나무 수령과 근경을 조사를 하고 시설물을 제거한 후에 나무를 굴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몰과 생석회 처리를 했고요. 평탄화 작업과 발굴 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발생 대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팀으로 대책 상황실, 예찰 조사반, 방제 지원반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병이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서 저희가 이제 약제 홍보라든지 예찰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화상병이 발생이 되면서 대책회의도 했고 또 화상병에 관련된 병징이나 증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정밀 예찰을 실시를 했는데요. 1차는 반경 2km를 중심으로 해서 105농가 107헥타르를 예찰을 실시를 하였고 2차는 반경 5km까지 498농가 412헥타에 대해서 예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4차 긴급 방제 약제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살포도 하였고요. 그리고 6월 20일경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5차 방제 약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방제 및 그 예찰 홍보입니다. 저희가 3차 방제 약제 기타 다른 그 화상병에 관련돼서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저희가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찰 그리고 방제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그리고 농가에 문자를 발송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명령 처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6월 7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처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 처분 내용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입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식물병해충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입니다. 과수 주요 5대 농작업 시 전정이나 가지 유인, 봉지 씌우기, 적과, 적화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신고 후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작업자에 대한 일시, 인원, 이동 동선, 그리고 소독, 어떠한 약품을 소독을 했는지, 그리고 전정을 했으면 어떤 전정을 했는지 주요 그러한 그 과원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소독의 의무화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에 대한 의무화인데요. 소형 도구나 중대형 장비는 70% 알코올이나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을 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입니다. 신규 생산 묘목 또는 타 지역의 묘목 도입 시에 이력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입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구입 수량, 유통 방식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험 요소 이동 제한입니다. 과수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 제한 및 잔재물 이동 금지로 불가피한 경우 타 과원 방문 시에는 소독을 철저히 한 후에 방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과수 화상병 예방 예찰 강화입니다. 궤양 증상이 보이는 가지는 예찰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궤양이 발견이 되면 궤양 증상 가지 40cm 이상 아래를 절단한 후에 도포제를 살포하시고, 또는 증상이 주간에 있거나 3년 이하의 나무는 전체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손실보상금 경감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 행정기관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5% 경감률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경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리 그 대장 양식에 대한 어떠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원 기초 현황은 경영주의 현황이라든지 과원 현황, 과원 주요 이력 같은 것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원관리 대장은 작업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과 전정 500주를 했다. 그러면 500주에 대한 전정 내용, 그리고 유인을 했으면 유인, 소독을 했으면 소독,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동 경로는 내가 예산에서 과원이 있는데 예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또 시남에도 또 작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남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작업을 하시고 또 다시 예산으로 왔다. 이러한 이동 경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약제는 알코올 스프레이를 썼는지 락스를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과 농장주, 홍길동이 방문을 했으면 홍길동 방문 이런 걸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적과자가 5명이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과자 5명에 대해서 이름과 신상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관리대장입니다. 그 묘목 구입 생산 현황인데요. 구입처,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품종은 어떤 품종을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 후지인지 홍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주스는 100주를 샀는지 50주를 샀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스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발생 유무는 유관검사 검사 결과를 일자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구입을 해서 내가 오늘 검사를 했어요. 유관으로. 그러면 6월 13일 발생이 없으면 부, 있으면 여,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나 정밀 진단은 농가에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간이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목에 대해서 검사를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간이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수화상병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제 동일 경작자에 의한 확산 사례인데요. 안성에서 천안에 또 그 동일한 경작자가 그 안성에서도
농사를 짓고 또 천안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확산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 뭐 예를 들면 적과나 아니면 전정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적과나 전정을 하면서 확산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의 확산 사례인데요. 뭐 이제 어떠한 병이 있는 묘목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 묘목에 확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금 이제 방제약제를 기본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서 3차 방제약제를 살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동제화합물인 코퍼설페이트 베이식 수화제를 살포를 했고요. 그리고 2차는 바실러스, 그리고 3차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차는 저희가 이제 바실러스로 저희가 방제를 했고요. 5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실러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적기 사진입니다. 발아기, 그러니까 이 사진은 발아기와 녹색기 때 사과는 방제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배 같은 경우는 발아기와 그리고 발아기 전엽기 사이에 이때 1차 동계방제약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생물농약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사과꽃이 10에서 20% 개화 시에 살포를 했고요. 그리고 3차 방제약제는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꽃이 핀 후에 5일 후 저희가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2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농약으로 살포를 했기 때문에 2차 방제 적기가 앞당겨진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약제를 생물농약이 아니라 다른 항생제나 이런 것으로 이제 약제를 살포를 하게 된다면 방제 적기는 또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상병 예방에 대한 농가 필수 실천 사항입니다. 과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 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또 농작업 도구, 장갑, 모자, 작업복 등은 70% 알코올 또는 차염소산 나트륨,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락스 20백을 사용해서 철저히 소독을 해주시고요. 과수나무의 접수나 삽수, 묘목 등은 외국이나 출처 불명지의 유입을 금지하고 병 발생 과원에서 생산된 나무는 이동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원 주변에 병원균이 서식하는 식물이 될 수 있는 모과 살구, 자두, 복숭아 나무 등은 심지 말아야 되고요. 배나 사과 과원에 이상 증상이 발견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 화상병 때문에 과원 관리에 더욱 신경도 써야 되고 또 행정명령까지 이행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방수칙 준수로 더 이상 예산군의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알코올 70% 조제 방법과 락스 20백 조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 알코올 제조 방법입니다. 물 300ml를 먼저 넣어줍니다. 그 다음 99% 알코올을 700ml를 채워줍니다. 제조하신 70% 알코올은 가지고 계신 작업도구를 소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도구가 충분히 침지될 수 있도록
담가주시면 됩니다. 작업 도구는 90초 이상 담근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20배 락스 희석의 사용 방법입니다. 물 950ml를 채워줍니다. (50ml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락스로 나머지를 채워줍니다. (20배) 희석된 락스는 톱이나 다른 작업 도구를 소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침지시켜서 작업 도구를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